자, 근장은요, 강의 노트 몇 페이지죠? 강의 노트 100. 강의 노트. 아, 근장은 맨 끝에요. 이러면 여기 없죠? 추록이죠? 예, 추록이죠? 여기는요, 몇 페이지냐면 73페이지요. 혹시 없으신 분은 있다요? 학원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이 지금요, 공동저당이 아마 여기요, 복사가 좀 실수해가지고 빠져 있어요. 알겠죠? 자, 근저당권은 뭐냐면, 먼저 저당권을 봐야 돼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은요, 첫 번째요, 확정채권이에요. 확정채권이고요. 저당권은요, 확정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요, 360조요. 360조가 뭐가 됐다? 원금하고요, 이자하고요, 위약금 이렇게 했죠. 원금, 이자, 위약금은요, 뭘 해야 돼요?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요. 여기요, 지연이자이죠. 지연이자, 지연배상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저당권은요,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요, 부종성이 엄격해요. 부종성이 엄격해서 당연히 소멸해요. 그런데요,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하면요, 여기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저당권이죠? 이러면 저당권은요, 변제하죠? 그러면 당연히 소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은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요. 완화되어 있다는 것은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근저당은 처음부터 얼마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요. 3이죠? 그럼 네 번째요. 여기는, 여기 있네요. 여기 저당권 시행비용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요. 그럼 근저당권은 뭐냐? 근저당권은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요, 이렇게 3억이요. 이것을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요. 채권 최고액. 이것을 뭐란다? 불확정 채권이요. 불확정. 플러스 이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요. 근저당이죠? 근저당은요, 플러스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근저당 등기 이렇게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요. 여기 봐봐요. 이 저당권은 확정인데요. 근저당권은 불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을 가장 중요한 게 근저당은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확정을 시키면요. 여기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어 있으니까 확정이 되어 있고, 근저당권은 불확정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이따 이거 복사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전속기간이죠? 이 전속기간은, 그러니까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전속기간은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 오면 360조에서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해야만이 저당권은 보호되잖아요.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등기가 되든 말든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 보장돼요. 모두 뭐 없이요? 등기 없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자는 채권 최고액 중에 산입된 곳을 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지연 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1년분인데 여기는요, 모두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 보장돼요. 모두. 여기는요, 저당권 실행비용 있죠? 여기는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어요. 알겠죠? 뭐는 있어도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고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확정되면 이걸 저당권으로 보죠? 저당권으로 돼가지고 경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을 수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되면 어떻게 확정이 된다? 결산기가 도래한다. 결산기, 존속기간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파산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이 된다.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다.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각 당사자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란다? 언제든지 해지해서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다. 확정시킬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해서 확정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요. 피담보 채권 확정은 또 어떻게 했냐? 여기 봐. 두 가지가 있는데요.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A로 뭐란다? 근저당이에요. B도 뭐란다? B도 근저당이다. 해봐요. 근저당이다. 여기 A가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요. X가요. 근저당이에요.
근저당이고 여기요 Y가요 근저당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 두 번째 근저당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OX. 여기를 제3취득자다. OX. 여러분요 앉아있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알겠죠? 제3취득자는 뭐가 제3취득자라고 그랬죠? 저당권 다음에 매수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알겠죠? 근데 여기는 누구예요? 근저당이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다. 후순위 권리자다. 후순위죠. 후순위. 이걸 알아야 지금 여기서 해결된다니까요. 여기 봐봐요. 지금요 이 근저당권자가 경미를 청구했죠. 선순위가 경미를 청구하죠. 선순위가 경미를 청구하면 선순위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죠? 선순위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돼? 언제 확정된다? 경미 청구했죠? 여러분요 후순위가 경미 청구하죠? 후순위가 경미를 청구하죠? 경미를 청구하면 언제 확정된다? 이게 후순위가 경미를 청구하면 언제 확정된다? 여러분요 경매 청구시에요. 경매 청구시. 여러분 요즘 공부하고 계시죠? 알죠? 여기가 경매 청구시에요. 경매 청구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 왜 경매를 했겠어? 1순위가 2순위고 돈 빌려주기 싫으니까 경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너 돈 빌려줄게 이 말이잖아요. 오늘까지 너 빚 갚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경매 청구하면 선순위는 경매 청구시, 후순위가 경매 청구하고 후순위는 경매 청구시. 그런데요 경매를 취하해서 취하하면은 번복된다 안 된다?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경매를 취하하면은 번복된다 안 된다? 번복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근저당 여기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죠? 그럼 후순위는 언제요?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후순위는 언제? 후순위는 언제요? 후순위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되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선순위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된다고. 여러분은 항상 이거밖에 모르죠?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매각대금 완납시다. 근데 갑자기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하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선순위는 매각대금 완납시인데? 그게 아니고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무조건 경매 청구시. 나머지 사람들은 매각대금 완납시. 왜 그러겠어? 이 사람들은 채권 채권이 항상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경매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끝까지 돈 빌려줄 생각이 있다. 왜? 나는 채권 채권이 3억 원 안에만 3억을 넘는 거 못 받죠. 3억 원 안에 들어온 건 나는 무조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니네 너 알아서 해. 너는 나는 내 알아서 할게 이 말이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얼마니까? 3억이니까 3억 원 안에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경매 청구 시 취하하면 번복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다? 경락대금 완납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확정이 언제 또 확정이 2월 1일 날 1억 6천으로 확정됐어요. 1억 6천으로 2월 1일 날. 그럼 2월 1일 돈 갚아야지. 얘가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갚았어. 5월 1일 날. 그 5월 1일 날 갚으면 몇 개월이 더 연체되죠? 몇 개월이? 3개월. 3개월의 이자. 3개월의 이자. 이자도 여기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6,3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10월 1일 날 새로운 거래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새롭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새롭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돈을 빌렸어. 얼마요? 1억을 계약서 써서 여기는요 옛날 것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건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것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새로운 거래관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중요해. 그것만 정리하면 돼. 한번 볼까요? 근저당. 자, 근저당권은요. 1번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알겠죠? 두 번째로 끝에요. 채무의 소멸이나 이자는 저당권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여기 보면 근저당권이요.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왜 미치지 없어. 없으니까 이거 봐야 돼. 그래서 왜 미치지 않죠? 우리가 근저당을 원래 언제부터?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72페이지. 0부터 시작한다. 알겠죠? 자요, 3번은요. 그 등기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과 그 채권 최고액,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 왜요? 근저당권을 왜 등기해야 되냐? 봐봐. 근저당이라고 하지 않고 저당이라고 해놓으면 3억 원을 빌렸다 이런 말이에요. 근저당은 얼마를 빌린지 아나 몰라? 모르죠? 근저당은 0부터 3억까지 사이에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제3자를 채무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어떻게 한다? 갑과 을과 병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5번요.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이다. 이 말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근저당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번 전속기한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6번은요. 지연이자는 저당권은 몇 년이다? 1년분이죠. 근데 근저당권은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모두 다 보장된다. 얼마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채권 최고액. 7번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별도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죠. 확정. 이게 중요하죠. 1번 전속기한의 결산기. 2번 전속기한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을 때 여기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해가지고 확정시킬 수 있다. 자, 채무자가 뭘 한다? 파산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면 확정이 된다. 4번 경매 신청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 그 사람은 언제? 신청 시 니은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정이 되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은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먼저 봐. 여기 7번 확정된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는 뭐가 되고? 포함되고 포함. 새로운 거래 관계 바로 그 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 관한 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새로운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요. 근저당권은 이런 뭐 봐봐. 근저당권은 간단한데 매년 시험에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끔 학생들이 내가 말했죠. 저당권 어렵다고 하면 이해 안 간다고. 알겠죠? 그냥 저당권은 따로따로 보면 돼. 지금 세 파트로 나눠놨죠.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눠서 봐 일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봐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요. 채권 최고액 3억. 이걸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채권 최고액은 등기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근저당이죠. 근저당 플러스 등기죠. 자, 그럼 봐요. 이 등기를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해야 되냐? 말소. 얼마 변제하고 말소해야 돼? 이 말이고. 여기 이 건물이 근저당권에서 경매돼서 경매대금이요. 경매대금이 5억이 나서 5억이 나서 경매대금이 여기요.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이 을이 있죠. 을이요. 여기 결산기 때요. 결산하니까 실제 채무요. 실제 채무액이요. 채무가 4억이 나왔어요. 등기는 얼마인데 등기는요. 3억인데요. 경매대금 얼마가 나왔어요? 5억이요. 각각 다르죠. 지금 째려보고 있죠. 오케이. 이제 째려봤으니까 해결 한번 해봐. 여기요. 을의 배당금 얼마다? 을의 배당금 얼마다? 을의 배당금 얼마? 근데 얼마? 3억이다 이 말이야. 3억이다. 왜냐면 채권 최고라는 것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등기된 것. 항상 근저당은 등기된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니까요. 그렇죠? 3억 받고 그러면요. 여기 5억인데 왜 4억을 못 받아요? 그게 아니고 말했죠. 경매되면 개만 있어요? 밑에 줄줄 사탕 해가지고 뭐 옆에요 길동이 소동이 말동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압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몇 폰 받아야 되니까 일단 경매대금에서는 등기된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알죠? 실제는 얼마고? 4억. 등기는 얼마고? 3억인데 얼마를 변제해야 되냐?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 채무자는 얼마? 알겠죠? 물상보증인은 얼마?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얼마? 제3취득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간에 연대보증을 쓰면 얼마? 연대보증. 물상보증, 연대보증 썼다. 연대보증인은 얼마? 이 말이죠. 후순위는 얼마? 채무자는 얼마? 물상보증인은 얼마? 이 사람은 4억이요. 다 갚아야 돼. 물상보증하고 제3취득자는 얼마? 3억 갚아, 3억. 채권 최고액만 갚아요. 후순위 얼마? 후순위는 전체 갚아야 돼. 전체.
후손이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요, 연대보증은 얼마? 연대보증은 얼마? 연대는 채무자하고 똑같이 이 말이 연대는 고대 옆에 연대 아니고 연대는 채무자하고 동일하게 책임지는 걸 연대보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연대보증이다, 물상보증이 연대보증을 했다, 4억이에요 전부 다. 알겠죠? 후순위 얼마? 3억, 4억. 그다음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이면 얼마? 3억이다. 이거 중요하다니까. 시험이 오래 나와. 채권 채무액 3억인데 실제 채무액이 더 크다. 그러면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채권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만약 채권 채무액이 2억이다. 그럼 어떡할까? 2억이다. 등기는 3억. 근데 실제 채무가 2억이야. 그러면 후순위하고 채무자하고 연대보증인은 얼마나 갚아야 돼? 떨기는 왜 떨어요? 2억이죠 그냥. 2억만 변제하죠. 2억만. 누구든지 2억이죠. 아니 빌린 돈이 2억밖에 안 되는데 등기가 3억이라고 해서 3억을 갚아요? 적을 때는 그것만 갚으면 돼, 누구든지. 그런데 등기보다 더 많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건 뇌가 없어도 상식 아니에요? 너 돈 얼마 빌렸는지 2억 빌렸는데요, 얼마 갚아야 되니? 3억 갚아야 되나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은 2억만 이렇게, 적을 때는 2억만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확정 전이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저는 뭐다?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채무자 변경?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알겠죠? 그래서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되죠. 왜요? 채권은 특정과 특정이니까. 우리 왜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죠? 이미 피담보 채권에 이미 뭐가 돼 있어? 피담보 채권에 이미 뭐가 돼 있어? 3억이라고? 피담보 채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제3자가. 채무자가 누구든 뭐가 중요해. 채권액이 3억으로 딱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어. 채무자가 바뀌든 말든 얼마까지만 이 사람은 보장받으니까 3억까지만. 알겠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일부 채권의 일부를 변제했어. 채권 일부를 양도했어. 양도. 그러면 근저당권은 이전하든가, 근저당권은 이전하는가?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 안 한다 이 말이죠. 근저당은 이전 안 해. 왜요? 일부 변제, 일부 양도 확정되기 전에는. 지금요 2월 1일 현재 피담보 채권이 4천이래. 4천이 현재 4천이에요. 내가 이 중에서 2천만 원 갚았어. 2천만 원 변제했어요. 변제하면 얼마를 갚은 거죠? 얼마 갚았어? 2분의 1을 갚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월 1일 확정돼서 10월 1일 확정이 됐는데 얼마로 확정됐다? 3억으로 확정돼서 3억으로. 그러면 나는 2천만 원 변제했죠. 2천만 원 얼마를 변제한 거나 마찬가지요? 얼마야? 15분의 1이지. 2천하고 3억하고 몇 배인지 몰라요? 알겠죠? 이거 학계로 계산할 때 전상기상이 두들겨 봐야 되겠네요. 알겠죠? 1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앞으로 얼마나 확정될지.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1일 날 2천만 원 확정되면 어떡할 거야? 2분의 1을 갚은 거예요? 전부로 갚은 거예요? 전부로 갚은 꼴이 되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를 양도해도 근저당권이 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봐봐요. 저당권이요. 3억의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내가 1억 5천을 갚아줬어. 1억 5천을. 그럼 1억 5천 갚아주면 어때요? 원래 저당권은 자기가 1이었죠. 내가 1억 5천 대신 갚아줬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얼마다? 2분의 1이죠. 내가 얼마 되고? 2분의 1이 되죠. 그럼 저당권을 준공유한다고 그래요. 알겠죠? 반드시 갚아줬으니까.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지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얼마를 갚아도 얼마를 갚았는지 끝나야지, 결정이 돼야지 얼마인지 알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저당권이 1억이에요. 그런데 내가요 1억인데 7천만 원 내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원래 저당권은 10분의 3, 나는 얼마? 10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공유라고 그러죠. 물건을 공동으로, 땅을 둘이 같이 사서 그럼 공유죠. 권리 저당권을 같이 가지고 있죠. 공유로. 그걸 준공유라고 그래. 물건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고? 공유.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고? 준공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내가 70%를 갚아주죠. 그러면 내가 10분의 7, 저쪽 얼마? 10분의 3. 그래서 10분의 3과 10분의 7로 준공유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지. 모른다. 알겠죠?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의 일부를 양도했다 해서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근저당권의 변경 봐봐. 1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변경이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것만 책임은 지고, 그 다음에 2번이 더 중요해. 확정되기 전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채무의 일부가 대위 변제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전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공동저당은요, 우리가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채권법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잠깐만요. 다음 주에는 뭘 가져와야 되냐? 빨간 책 있죠? 빨간 책. 빨간 우리 노트 있잖아요. 유학집. 유학 노트 빨간 거. 이걸 가져오셔야 돼. 강의 노트 있잖아요. 알죠? 뒤에 채권법이 있거든요. 아니요, 특별법. 그 특별법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오시고, 뭐도 가져와야 되냐? 이걸 가져와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는 아마 뭐밖에 없냐면 집합공법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뭘 가져야 되냐?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강의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기했어. 다음 주에 뭘 가져오라고요? 빨간 거 가져오라고. 알겠죠? 빨간색. 다음 주에 빨간색.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오후에요. 아니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